만약 당신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비밀이 우리나라 어느 시골 마을에 숨어 있다면? 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25년간 노인의학과 노화 연구에 매진해온 김재현이다. 하지만 정작 내 가족들은 하나둘 건강을 잃어갔다. 할머니는 76세에 치매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며, 아버지마저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다. 의사인 내가 가족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던 어느 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 자료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우리나라에는 100세 이상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무려 7배나 많은 특별한 지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제주도 서귀포의 한 마을, 강원도 평창의 산골 마을, 전남 구례의 지리산 자락, 경북 청송의 주황산 인근, 이 마을들에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특별한 유전자 아니면 신비한 약초?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다. 2년 전 이른 봄, 나는 연구팀과 함께 첫 번째 목적지인 제주도 서귀포의 한 작은 마을을 찾았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타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박순덕 할머니는 당시 99세였지만 놀랍게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텃밭을 가꾸고 계셨다. 허리도 꼿꼿하고 목소리도 또렷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혼자서 200평 남짓한 텃밭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다. 아이고, 선생님들이 멀리서 오셨네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뭐 특별한 게 있다고. 그냥 조상들이 살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현대 의학이 권장하는 모든 건강 수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셨다. 새벽 5시 기상 후 30분간 마당에서 맨손 체조를 하시고 텃밭에서 2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며 일하셨다. 오전 8시에는 직접 기른 채소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 놀이를 즐기셨다. 오후에는 1시간 정도 낮잠을 주무시고 3시부터 5시까지는 다시 텃밭에서 일하셨다. 저녁 식사 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책을 하시거나 마을 회관에서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셨다. 밤 9시에는 어김없이 잠자리에 드셨다. 특히 할머니의 식단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식탁에는 인공 조미료나 가공식품이 전혀 없었다. 직접 기른 무, 배추, 시금치, 당근으로 만든 나물들,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으로 만든 찌개, 그리고 3년 묵은 김치가 식탁의 주인공이었다. 고기는 일주일에 1번 정도, 그것도 닭고기나 생선 정도만 드셨다. 대신 콩으로 만든 두부나 된장, 고추장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셨다. 밥은 현미와 잡곡을 섞어 지으셨고 후식으로는 제철 과일이나 직접 만든 식혜를 드셨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머니의 적게 먹기 철학이었다. 할머니는 배가 80% 정도 찰 때 반드시 수저를 놓으셨다. 배부르게 먹으면 몸이 무거워져서 일도 제대로 못해요. 조금 모자란 듯하게 먹어야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는 일본 오키나와의 하라 지부 식습관과 정확히 일치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동아시아 장수 지역의 공통된 지혜일까?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할머니는 또한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물을 빼먹지 않으셨다. 물은 약이에요. 특히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이 하루 종일 몸을 깨끗하게 해줘요. 제주도에서의 일주일간 체류를 마치고 우리는 두 번째 목적지인 강원도 평창으로 향했다. 해발 700m 높이의 산골 마을은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했다. 이곳에서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95세이지만 매일 아침 5km씩 산을 오르내리며 산책을 하셨다. 젊은 시절부터 농사 짓느라 몸을 많이 써왔는데
나이 들어서도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려요. 할아버지는 70년간 농사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왔다. 봄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매기와 물주기, 가을에는 수확, 겨울에는 농기구 정비와 퇴비 만들기까지 1년 365일 쉴 틈이 없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자연 운동법이었다. 헬스장에서 하는 인위적인 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밭을 갈 때는 하체 근력 운동이 되고, 곡식을 나르는 것은 전신 운동이 되었다. 운동이라고 따로 하는 게 아니야. 살아가는 게 곧 운동이지. 도시 사람들은 왜 돈 내고 헬스장에 가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 현대인들이 헬스장에서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동법이었다. 세 번째 목적지인 전남 구례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장수의 비밀을 발견했다. 바로 사회적 유대감이었다. 이곳 어르신들은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마을 정자에 모여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셨다. 92세의 이영희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끈끈한 관계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하셨다.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나고 병이 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웃을 일도 많아져요. 그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로 사회적 유대감이 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고 우울증이나 치매 발생률도 낮았다. 구례 마을의 어르신들은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았지만 마을 공동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서로를 돌봤다. 누군가 아프면 모두가 나서서 도왔고 경조사가 있으면 온 마을이 함께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마을 잔치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옛날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셨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함께 먹어야 맛도 나고 소화도 잘 돼요. 구례에서 만난 또 다른 특별한 분은 차명인으로 유명한 정순자 할머니였다. 78세인 할머니는 45년간 지리산에서 자란 야생차를 우려오셨는데 매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차를 우리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다. 차 한 잔 우리는 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을 내려놓아요. 물 끓이는 소리, 차 우러나는 향기, 차 마시는 고요함, 그게 다 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차우리는 모습을 보며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바로 여유와 명상이었다.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바쁘게 살아가지만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천천히 여유롭게 살아가고 계셨다. 할머니는 차를 우리는 시간을 일종의 명상 시간으로 여기셨다.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오로지 차에만 집중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할머니만의 방법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급하게 살아요? 천천히 살아도 갈 곳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목적지인 경북 청송의 주황산 자락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다. 이곳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평생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오셨다. 86세의 최만수 할아버지는 60년간 단 한 방울의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오셨다. 농약 쓰면 땅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조금 힘들어도 자연 그대로 키운 것이 몸에 좋아요. 할아버지의 밭에서 자란 채소들은 크기는 작았지만 맛과 영양이 풍부했다. 특히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천연 퇴비로 기른 채소들은 도시 마트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다. 이곳 어르신들의 또 다른 특징은 적은 욕심이었다. 많이 벌려고 하지 않고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기르고 여유가 있으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욕심이 많으면 스트레스도 많아져요. 적게 가져도 만족하며 살면 마음이 편해요. 잠깐 여러분도 이런 건강한 삶의 비밀이 더 궁금하시죠? 인생담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법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 주세요. 6개월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나는 수집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장수마을 어르신 127명의 혈액 샘플, 생활습관 설문지, 신체 능력 측정 결과 등 방대한 자료들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분석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혈액 검사 결과는 도시거주 동년배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reactive protein은 평균 0.86로 도시거주 동년배의 2.36보다 현저히 낮았다. 혈당 수치도 평균 98ml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총 콜레스테롤 180ml, HDL 콜레스테롤 65ml로 매우 양호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혈압이었다. 9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평균 혈압이 12,080ml 수준이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텔로미어 분석 결과였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보호 구조로 세포 분열할 때마다 짧아져서 세포 나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교수님, 이 결과가 정말 맞나요? 90세 할머니의 텔로미어 길이가 일반적인 75세 수준이에요. 실제로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텔로미어 길이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12년에서 15년 젊은 수준이었다. 이는 그분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특별한 장수 유전자가 있는 것일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의외였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에게서 특별한 장수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것은 후성유전학적 변화였다. 후성유전학 피페이지네틱스란 유전자, 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경우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어 있었고, 반대로 항산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은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결과였다. 결국 장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아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장수마을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크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자연식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이었다. 가공식품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직접 기른 채소와 곡물을 주로 드셨다. 육류는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섭취하고 대신 콩류와 생선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셨다. 특히 모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적게 먹기였다. 배가 80% 정도 찰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다. 이는 칼로리 제한 효과를 가져와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자연스러운 일상 운동이었다. 헬스장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농사일, 텃밭 가꾸기, 산책, 집안일 등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하루 평균 8,000보에서 12,000보를 걷고 앉아있는 시간은 하루 2-3시간에 불과했다. 셋째,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마을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 정기적인 모임, 함께하는 식사,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었다.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밤 9시에서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5시에서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다. 이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이었다. 도시의 소음이나 대기오염, 교통체증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거의 없었다. 대신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가셨다. 또한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살아가셨다. 여섯째, 삶의 목적의식이 뚜렷했다. 가족을 돌보고 텃밭을 가꾸고 마을 일에 참여하고 전통을 후세에 전하는 등 각자만의 삶의 이유가 있었다. 이는 일본에서 말하는 이키가이 성기가이, 즉 살아가는 보람과 같은 개념이었다.
일곱째,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었다. 모든 어르신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계셨다. 매일 흙을 만지고 식물을 기르고 자연의 변화를 감상하며 살아가셨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니 큰 문제가 있었다. 장수마을의 생활 방식을 도시에서 그대로 따라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텃밭을 가꿀 공간도 없고 자연식품만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도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도시형 장수 원칙을 개발하기로 했다. 장수마을에서 배운 지혜를 현대 도시 생활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었다. 먼저 식단 개선부터 시작했다. 완전한 자연식품은 어려워도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자연식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가능했다. 흰쌀 대신 현미를 선택하고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적게 먹기였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처럼 배가 80% 찰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다. 간식으로는 과자나 사탕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했다. 음료수 대신 물이나 전통차를 마셨다. 술도 주 2회 이하로 제한했다. 두 번째는 운동이었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처럼 농사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은 가능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녔다. 지하철에서는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었다. 주말에는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공원 산책을 즐겼다. 헬스장에서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는 즐거운 운동을 선택했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했다. 집에서는 간단한 맨손 체조나 요가를 했다. 하루 30분씩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별한 운동 기구 없이도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였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도시에서 완전히 재현하기는 어려웠지만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렸다. 혼자 먹는 식사보다는 함께하는 식사를 선택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요리를 하거나 외식을 했다.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SNS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특별한 방법보다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나의 경우에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하루 30분씩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비웠다. 주말에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한강 공원이나 남산, 북한산 등 서울 근교의 자연 공간을 자주 찾았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았다. 다섯 번째는 삶의 목적 찾기였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처럼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다. 나의 경우에는 노화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목적이 있으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진다.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신만의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건강한 장수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도시형 장수 원칙을 실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체중이 12kg 줄었고 혈압이 15,095mm에서 12,580mm로 정상화되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텔로미어 길이의 변화였다. 1년 만에 텔로미어 길이가 5년 젊어진 수준으로 변화했다. 즉, 생물학적 나이가 5년 젊어진 것이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담당 의사도 놀랐다. 김 교수님, 1년 사이에 몸이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혈액 수치가 30대 수준이에요.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특별한 생활 방식이었다고. 장수마을 어르신들이 수십 년간 실천해온 지혜를 현대 도시 생활에 맞게 적용한 것뿐이라고.
이후 나는 장수마을에서 배운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공개 강의를 하고, 병원에서 건강 상담을 하고, 각종 매체에서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가장 강조한 것은 장수는 유전자의 복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다. 누구나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다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특히 중년층들에게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50대, 60대에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젊은 층들에게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내 가족들도 변화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가족들이 내 변화를 보고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당뇨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아버지는 관절염, 통증이 줄어들었다. 아내와 아이들도 더 건강해졌다. 특히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으로 요리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졌다. 함께 장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가족들의 변화를 보며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 실천하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장수마을을 찾았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어르신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다. 99세였던 박순덕 할머니는 이제 101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매일 텃밭을 가꾸고 계셨다. 선생님, 또 오셨네요. 도시 사람들한테 우리 비결을 잘 가르쳐 주셨나요?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하셨지만 당신들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다. 그래요. 좋은 일 하셨어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돈 많이 벌어도 건강 잃으면 소용없어요. 강원도의 김철수 할아버지도 97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매일 산책을 하고 계셨다. 전남 구례의 이영희 할머니는 94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마을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하고 계셨다. 어르신들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매일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의지가 있는 상태였다. 지금도 나는 매일 장수마을에서 배운 원칙들을 실천하고 있다.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 규칙적인 운동, 사회적 관계 유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 이 5가지 원칙은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처럼 천천히, 꾸준히, 즐겁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이틀 실천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온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유전자나 비싼 치료법이 아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실천해온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일 뿐이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가공식품을 하나 줄이고, 계단을 한층 더 올라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1시간 더 늘리는 것부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든다. 건강한 100세. 이제 꿈이 아닌 선택의 문제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장수마을 어르신들이 해주신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젊은 사람들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라. 멈추면 녹슬어.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라.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야. 급하게 살지 말고 천천히 살아라. 여유가 건강이야.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라.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해. 인생담소와 함께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